자, 오브젝트. 자, 객체형의 자료형입니다. 사실상 이 객체라고 하는 거는 별도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일단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여러 가지 객체 작성 방식 중에서 리터럴 방식으로 객체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 리터럴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예요. 리터럴은 그냥 쓰는 방식. 그래서 OBJ라고 해서 변수 선언한 것처럼 보이지만 중괄호를 이용해서, 자, 여기 중괄호가 있죠? 대괄호가 아니라 중괄호가 있고요. 자, 콜론 이렇게 돼 있어. 요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여기 메뉴 그 다음에 프라이스라고 되어져 있죠. 이것들을 속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얘를.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자, 아메리카노 2500 문자와 숫자로 되어져 있는데, 얘네들은 속성 값이 돼요. 그래서 OBJ는 변수는 변수이지만 어떤 특정한 녀석한테 속성을 부여한다는 얘기는 그 아이는 객체라고 인식이 돼. 그래서 이걸 객체 변수라고도 얘기하고 그냥 객체라고도 얘기해요. 그냥 우리는 지금은 변수라고 생각을 하자고. 그러면 OBJ의 성격은 메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고 프라이스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자, 메뉴에는 값이 아메리카노가 되고 프라이스는 2500이 됩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document.write OBJ는 OBJ라고 이렇게 뽑아봅니다. 배열하고는 다르게 배열을 우리가 불러드릴 때는 단순하게 해당 값이 출력이 되었는데, 이렇게 OBJ를 불러드리게 되면 중괄호로 묶여져 있잖아. 그러면 얘는 뭐로 나오냐면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오브젝트 타입의 오브젝트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안에 있는 값을 들여다보려면 얘의 성격은 어때? 라고 물어봐야 돼. 즉 OBJ의 메뉴는 어때? 그러면 아메리카노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OBJ의 프라이스는 어때? 그럼 2500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거는 객체 점 속성 이런 식으로 우리가 부른다, 호출한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자, 이 파트는 객체라는 파트에서 다시 한번 다룰 거고요. 자, 이러한 형태의 자료형, 객체 자료형도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함수 자료형이에요. 자, 이 함수라고 하는 거 역시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수는 별도의 이제 내용으로 다시 구성을 할 겁니다. 뒤쪽에서. 일단 이런 식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함수는 크게 정의와 호출 이렇게 두 개의 구역으로 나눠집니다. 정의와 호출. 자, 뭘 연상을 하면 되느냐? CSS 애니메이션 만들 때 키프레임을 정의를 하죠. 그리고 만들어 놓은 키프레임을 실행을 할 때는 애니메이션 속성을 이용해서 해당 키프레임의 이름을 불러와서 실행을 하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즉 함수를 정의를 하고 정의된 함수를 실행을 하려면 반드시 호출을 해야지만 돼. 함수를 정의할 때는, 자, 그냥 요거 하나 볼게요. 유닛 체인지라고 하는 변수가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펑션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펑션을 쓰면은 무조건 함수입니다. 무조건 함수예요. 자, 함수에 보통 우리가 함수를 만들면 함수 쓸 거야 라는 펑션 다음에 함수의 이름이 나오고, 그리고 나서 괄호 열고 닫고 이런 형태가 돼. 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자, 지금 이 함수 자체가 어디에? 유닛 체인지라고 하는 변수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함수형 변수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형태를. 자, 그럼 보자고요. x라는 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x를 뭐라고 하느냐? 인자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또는 인수, 다른 말로는 매개 변수라고도 얘기를 해요. 트랜스는 변수 또 있죠. 트랜스는 x를 100으로 나눈 결과값을 저장을 하래. 그럼 여기서 말하는 x는 얘를 얘기합니다.
도큐먼트 라이트 문서에 씁니다. p 태그를 이용해서 x, 자 가져온 x 센티미터는 트랜스 100으로 나눈 결과값을 여기다 써주는 거야. 밑에 볼까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밑에 보면 유닛 체인지, 자 불러오죠. 유닛 체인지 함수형 자료이기 때문에 자 이 괄호가 여기 들어가게 되는데 이 괄호에 1000이라는 값이 있어요. 이 1000이라는 값은 어디로 가져가게 되냐? 유닛 체인지를 부르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실행하세요. 그럼 유닛 체인지는 여기 있고요. 여기에 괄호 이 1000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여기로 슉 들어가. x자리로. 그러면 트랜스 x는 얼마? 1000이죠. 여기서는 어떻게 연산이 돼? 1000을 얼마로? 100으로 나누었어. 그러면 결과값 얼마? 12 트랜스에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x 다시 나옵니다. x는 얼마였죠? 1000이었죠. 그 다음 트랜스는 얼마였죠? 결과값 10이었지. 그래서 최종 1000cm는 얼마? 10m. 자 여기에 cm 이퀄은 문자, 그 다음 미터도 문자. 숫자로 연산된 부분들 그대로 출력이 되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다? 단위 변환기를 간단하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왜 함수라는 거 쓰느냐? 복잡하게 그냥 바로 연산하면 될 것을. 결과값은 이래요. 나는 1000이 궁금했는데 1000이 아니라 만이 궁금해. 1500이 궁금해. 여러가지 수치가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하지만 걔를 만들어내는 공식은 무조건 뭐야? 단위 변환을 할 때 그냥 100으로 나누기만 하면 센티미터는 메타로 변경이 되죠. 그래서 공식은 일정하기 때문에 변경되는 값만 이렇게 넣어줌으로 해서 바로바로 계산을 하기 위해, 즉 이러한 코드를 여러 번 쓰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걸 만들어서 써요. 그래서 이 개념은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jQuery가 바로 이런 형태로 되어 있어. jQuery 자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jQuery를 조금 더 편안하게 사용을 하려면 자, 이 함수라는 개념을 지금 조금 이해를 해두시고 나중에 함수 파트 들어갔을 때 조금 더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이 내용을 알아두시면 돼요. undefined이라고 하는 자료형인데요. 자, undefined 뭐예요 이거? define 정의, on 아는, 정의되지 않은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는, 자 이런 뜻인데요. 그냥 단순하게 변수 obj라는 걸 지금 딱 만들었어요. 지금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이런 상태를 선언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선언을 했고 할당을 하지 않은 상태야. obj는 해가지고 뭔가를 넣어줘야 되는데 할당은 하지 않았어요. 자 이러한 상태에서 단순하게 obj는 obj 해가지고 나 선언을 한 상태에서 지금 obj 불러봐? 그럼 뭐라고 나와? 바로 undefined 이렇게 나옵니다. 확인되지 않아, 정의되지 않아. 즉 obj라는 걸 만들긴 만들었는데 이게 어떤 놈인지 정확히 모르겠어, 이런 의미예요. 자 얘를 불리언 형태로 표현을 합니다. 자 논리값으로 변환하는 거죠. undefined는 논리값으로 변환하면 false예요. 얘는. 그래서 그냥 우리는 undefined는 논리값으로는 false구나. undefined라는 의미는 자 무슨 뜻이다? 정의되지 않았구나. 값이 지정이 되지 않았구나. 저장되지 않았구나.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obj라고 하는 거를 만들게 되면 컴퓨터 메모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기억 장치라고도 얘기하는데 컴퓨터 메모리는 흔히 말하는 램이에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기다랗게 생겼어요. 길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칩이 이렇게 박혀있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모양을 했을 때 내가 이 공간 어딘가에 뭐 예를 들어가지고 4기가의 공간일 수도 있고 8기가의 공간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러한 공간 어딘가에 OBJ가 만들어져요. 근데 그 OBJ가 정확히 어디에 만들어지는지는 내가 일일이 찾아야 돼. 왜냐면 빈 곳에 아무거나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지금 당장 값을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주소값이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찾기가 힘들어요. 찾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뭐하고 똑같냐면은 여러분들이 맛집을 검색을 해서 맛집을 찾아갔어. 근데 그 맛집에 그 집이 아니야. 이런 경우죠. 문 닫은 경우, 없어진 경우. 찾아는 갔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아. 이게 확인되지 않은. 여러분 집으로 우편물이 오는데 제대로 된 우편물이 올 수도 있지만 내 우편물이 아닌 경우도 있죠. 그죠? 우리 집에 살던 전 사람의 이름으로 오는 우편물도 있잖아. 잘못 온 거. 제대로 전송되지 않은. 이런 게 undefined입니다. 그래서 이 undefined라는 거는 확인되지 않는, 알 수가 없는, 자, 이러한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고, 자, 이 undefined라는 자료형 자체는 논리값으로 false다. 자, 이렇게 그냥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null입니다. 자, null은 그냥 비어있다예요. 비어있다. 있지만, 존재는 하지만 비어있는 상황. 그래서 OBJ를 보게 되면 OBJ는 null이라고 이렇게 해놨죠. 그러면 지금 뭐야? 이 집은 현재 비어있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존재해. 다 있는데 지금 비어있는 거야. 그래서 null일 때는 직접적으로 이렇게 비어있다라는 null을 표시를 해주고요. 자, 이러한 null을 논리값으로 마찬가지로 변경을 해주게 되면, 자, 뭐로 나온다? false로 나온다. 따라서 자, 우리가 false로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그걸 한번 이제 합쳐가지고 떠올려 보자고. false로 나오는 거는 직접적으로 논리값이 false인 경우, 그 다음 숫자 0인 경우에 논리값으로 false였어요. 그리고 비교 결과가 거짓인 경우야. 비교 결과 거짓인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뭐 이런 거죠. 자, 1은 5보다 크니?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 말도 안 되는 거지. 거짓이죠? 이런 경우에 또 false가 나올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자료형 중에서는 어떤 경우? undefined 경우, 요 경우, 그리고 null인 경우, 이런 경우가 모두 거짓에 해당하는 false라는 논리값을 갖게 됩니다. 그 이외에는 대부분 true라는 값이란 얘기죠. 0을 제외한 다른 숫자값 모두 true. 비교 결과가 참이면 true. 되셨죠?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자료형이 있는데, 자바스크립트의 자료형은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내게 되고요. 그 중에서 뭐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세 가지, 문자와 숫자와 논리. 이 세 가지가 기본적인 자료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자바스크립트의 변수에는 아무런 숫자 다 들어갈 수 있고, 어떠한 문자도 다 대입을 할 수가 있고, 또 논리값들을 이용해서 true, false, 참거짓을 따질 수도 있다. 그 외에 이제 객체 형태라든가 배열, 함수 형태도 모두 동일한 변수 형태로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냥 잡이에요. 잡. 다 들어가요. 이게 자바스크립트만의 고유한 특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자료형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어요.